다니는 회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 예,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저는 그 롤스로이스 캐나다에 적을 두고 있고요. 예. 회사에서 주로 업종을 하는 일은 그 군 계통이나 민간 상선 부품의 정비 수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서비스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그 외에 이제 선박 프로펠러나 추진기 계통을 제가 수리 정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런 배들은 그냥 이제 오버홀 하거나 도크로 올려가지고 하는 수리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실 안에서 이제 그냥 도크에 안 올려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저기 타기 같은 경우는 좀 스티어링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타기실 안에 들어가서 도크에 굳이 안 올려도 그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업무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부분 저희 회사에서 출장을 서비스를 나가는 일은 거의 이제 배를 도크에 올려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완전 오버를 할 때 그때 저희가 서비스를 주고. 지금은 얼마나 되셨어요? 롤스로이스? 이제 1년 됐어요. 1년?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유사한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는 와중에 어떻게 이쪽으로 연이 닿아가지고 이쪽에서 오퍼가 좀 괜찮게 들어와서 그쪽 회사를 그만두고 저거 됐죠. 그럼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뭐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건 다 좋으세요? 재밌게 잘 다니시나요? 예, 아직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타임으로 40시간 근무하고 뭐 예. 야근 이런 것도 많이 하나요? 야근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북미 자체가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갖고 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급한 일이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야근을 좀 하는 편이죠. 야근이라기보다는 오버타임으로 서너 시간. 오버타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아요? 예. 아직까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럼 평생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캐나다에 처음 오신 게 몇 년이세요? 제가 캐나다 처음 온 거는 2001년 겨울에 2001년 12월에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처음 캐나다에 입국을 했죠. 이 어학연수? 예, 어학연수. 그럼 이때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인가요? 예, 그때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서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캐나다로 왔어요? 예, 큰 마음을 먹고 그럼 어학연수 시작했고. 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어학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나이 30살에 이제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ESL 입학을 했을 때는 제 이제 거의 막내 동생뻘 같은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학연수 끝나고 VCC 들어간 건 언제세요? 어학연수 1년을 마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유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1년을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VCC의 그 1년짜리 직업 코스를 제가 등록을 했죠. 그때는 그 다른 학교도 있었잖아요. 뭐 더글러스, BCIT 뭐 이런 학교. BCIT는 일단 입학 조건이 좀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고 BCIT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공부를 또 한 1년을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나이가 30살이 내가 채 안 됐었더라면 도전을 했을 텐데 그게 제가 나이가 30살이 넘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내가 공부를 하고 가장 내 경력에 가장 근접하고 내가 가장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코스가 VCC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학을 했죠. 그 과정은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디젤 테크니션 과정입니다. 그 학과에서는 1년 동안 이제 그 대형 트럭 엔진이나 중장비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나 아니면 중장비 정비를 배우게 되죠. 그런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때 유학원 근무했던 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됐어요? 글쎄, 그때 그 유학원 근무했을 때는 그 유학원 자체가 그냥 어학연수생들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유학원 자체에서 얻기 힘들었고, 거의 이제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제가 인터넷을 제가 서칭을 해가지고 제가 찾은 거였죠. 그래서 1년은
1년 공부한 과정은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걸 배운 거니까 뭐 디젤 테크니션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배울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일을 같은 거를 공부를 하고 일을 했었어도 한국에서는 거의 한국어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러다가 그 학교 다니면서는 제가 가장 덕이 됐던 거는 일 자체를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걸 많이 배웠으니까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캐나다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뭐 기계 관련 VCC나 뭐 BCIT나 더글라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도 좀 하고 뭐 이제 인간관계 좀 익히고 그럼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캐나다 현지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레주메를 내고 그럴 때 이제 뭐 다른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죠. 어느 회사에서 구직 정보가 나온다고 하면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쌓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 1년 동안 같이 입학한 학생들하고 1년 동안 거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친한 친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친한 사람들이 서로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 게 계속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VC 다녔던 거에는 후회가 없군요. 전혀 후회가 없죠. 그러면 나쁜 점은 뭐 있었는데요? 나쁜 점은 비싸죠. 그때 1년에 얼마 냈어요? 1년에 제가 14,000불 정도? 14,000불? 예. 3학기? 3학기에 14,000불. 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캐네디언 친구들은 1년 학비가 4,000불. 그러니까 영주권자하고 유학생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로는 제 처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았죠. 그럼 막 공부만 했어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처음엔 아르바이트 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일단 모든 걸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는 그게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하자 해갖고서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생활을 해야 이제 한국에 이제 모아놨던 거를 조금씩 계속 복권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었죠. 그러면은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졸업하고 나서 접서칭하고 취업이 된 거예요? 거의 취업은 졸업하기 전 한 달 전쯤 그쯤 이제 취업이 됐었고요. 그때 그때는 코업을 그 전에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코업은 제가 조금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스폰서 레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업을 했던 그 업체에서도 막상 별거 아닌데 그 스폰서 레터 그거 한 장만 써주면 되는데 그게 일단 뭐 정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업주들이 그거를 부담을 많이 가져서 안 써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업을 했던 곳은 아니었고 제가 다른 업체를 알버타에 있는 업체를 찾아갔고 그쪽하고 한 달 정도를 계속 이제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근무 조건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버타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알버타로 혼자 갔죠. 그 BCG에다가 또 알버타로 가신 거예요? 예, 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알버타 어디로 가셨어요? 알버타의 화이트코트라고 에드먼턴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추운데 혼자 사는 거네요?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었죠. 그게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예. 그래도 그때는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된 거니까. 예. 그 캐나다 업체가 본인을 치면 어쨌든 캐나다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럭키하다 그래야 되나, 능력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그것도 여기 현지 학교 VCC를 나온 그 덕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VCC를 나오지 않았고 아무런 캐나다 현지에서 공부를 한 경력도 없었더라면은 그것도 취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생각하기에 VCC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버타주에도 뭐 프레저밸리, 뭐 보밸리 컬리지 이런 여러 컬리지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에 있는 컬리지를 졸업하는 게 그 주에 취업이 유리한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 VCC가 그래도 네임밸류가 좀 있으니까 네임밸류 있는 학교가 좋으냐. 아마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네임밸류도 있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거기
워낙에 이제 좀 시골 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특히나 그때죠. 예, 예.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럼? 그때가 2005년? 2004년, 5년? 그쯤이 됐고. 그러면 거기 캘거리에는, 아니, 에드먼튼 쪽에는 몇 년이나 있었어요? 1년? 거기 한 9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예, 밴쿠버로 오신 예. 거예요? 그러면 9개월 정도 일하고 예. 거기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밴쿠버에 다시 취직이 됐어요? 예, 거의 그런 셈이죠. 거기 이제 여기서 알버타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졸업 전에 이제 다른 업체에 면접을 한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네. 그 거기도 이제 거기는 이제 쓰레기 쓰레기 트럭 회사인데 네. 이제 거기 면접을 했다가 저를 이제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일단 내가 내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는 내 신분 해결하기 위해서 스폰서 레터만 하나 써주라. 그랬더니 안 써주더라고요. 안 써줬는데 이제 좀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서 간 게 이제 알버타였죠. 근데 알버타에 있다가 그쪽 매니저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여기 코케틀람에서 면접을 봤던 그 회사 매니저한테 한번 이메일 한번 보내봤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알버타에서 트럭 좀 일을 하다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혹시 일자리가 있지 않겠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운이 좋았는지 그때 마침 이제 어프렌티스 하나 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알버타에서 이쪽으로 오자마자 또 그쪽으로 취업이 된 거였죠. 그러면 영주권은 지금 그 회사 말씀하신 그 회사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 영주권은 그 회사에서 6개월인가를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6개월이 끝날 때쯤 해갖고서 이제 또 비자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 비자. 예, 취업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스폰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스폰서 안 해주고서 그때 이제 막상 보니까는 영주권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해주니까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그만둔 지 한 달인가 있다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랜딩을 했죠. 그러면 신청은 그 전에 했었던 거예요? 예, 그 전에 알버타 가기 전에 UCC 다니는 도중에 제가 이민 신청을 해놨었죠. 아, 그때는 전문 인력이면 독립이면? 예, 독립이면.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었으니까 그 경력을 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한국 경력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가진 경력이 있고 배 외항 선박의 기관사지만은 그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카테고리가 많이 접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민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그 중장비 정비기사로 해가지고 그쪽 카테고리를 집어넣었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주권자니까는 영주권 받고는 취업이 더 잘 됐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경제 상황이나 고용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근데 이제 제가 취업을 하면서 보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취업할 때 보니까는 진짜 여러 군데 많이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핵심은? 예, 핵심은 진짜 여러 군데 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잡뱅크나 그런 데서 보일 때마다 무조건 그냥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뭐 낚시꾼들이 이제 낚시할 때 낚싯대 한 10개 들이고서 낚시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한두 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왜 안 될까 이런 건 그러면은 저는 말씀드리면 블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른 여기 캐나다 처음 오셔갖고서 이제 여기서 취직을 해갖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입맛에만 맞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는 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와서 이제 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졌던 걸 누렸던 것을 많이 이제 뒤로 하고서 이제 새로운 삶을 완전히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인데 옛날에 캐나다에 어학연수 와서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캐나다의 어떤 점이 좋은 점이었어요? 캐나다의 어떤 점이 좋았냐? 다니면서 보니까는 경치도 좋고 좀 상식이 많이 통하더라고요. 줄을 잘 쓰고. 줄을 잘 쓰고 그런 아주 초등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사람 우선이라는 거. 길을 갈 때나 차하고 사람이 마주쳤을 때 항상
다 급하겠죠.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내가 급해도 차 일단 세워주고 사람 먼저 지나가게 하고,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든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한 문화적 충격이었죠. 처음에 왔을 때. 아, 이렇게 사람을 우선시 해주는구나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키우게 되면은, 아, 이곳에서 한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결혼도 여기서 하셨죠? 예, 결혼을 이제 제 와이프를 여기서 만나갖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그 와이프 그 영주권 수속을 위한 그 가짜 결혼만 여기서, 서류 결혼만 여기서 먼저 하고, 네. 그리고 한 6개월 후 있다가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했죠. 그러면은 와이프는 영주권자에서 초청 이렇게? 네,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아웃클래스로? 예. 그러니까 서울대사관에 서류 넣고 승인 기부하고 이렇게? 아니면 방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초청 승인하고 그렇게 했나? 어떻게 했더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일도 찾고 결혼도 했으니까 어쨌든 캐나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긴 한 거네요, 본인한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뭐냐, 이제 직장도 다녀보고 이랬으니까 캐나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같아요? 특히 동양인 같은 사람들을 쓸 때 가면 이렇게 딱 얘네들이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거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쪽에서 원하는 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 구직자한테 원하는 게, 내가 매니저인 내가 어떠한 업무에 관한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입맛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자기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걔가 원하는 답을 엄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엄한 얘기는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직무적인, 이 사람 경력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의 경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 진짜 이걸 했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그 면접관으로 캐내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이제까지 면접했던 회사들이 거의 보통 짧으면 2시간 정도까지 면접을 해요. 2시간이야? 예. 2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구직자인 제가 혼자 앉아있고, HR 그 인사부장이 있고, 제 직속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 제 워크샵에서 일하는 제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3명이 같이 와갖고서 1대3으로 면접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다니시는 롤스로이스의 페이나 뭐 이런 거에는 다 만족해요? 살아서 이제 저축도 좀 하고 이렇게? 네,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축을 못하는 거는 술을 많이 드시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캐나다 생활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집이 지금 제 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집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몰기지 갖고 각종 생활비, 유틸리티 그게 들어가다 보면 생활비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딴 사람들이 캐나다 살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는 한번 와서 살아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한국 살아라? 저는 주로 제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물어보면 저는 좀 냉정하게, 좀 재수없을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와서 뭐 먹고 살 건데? 너 그게 쉬운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후배분이 나도 형처럼 VCC 가고 BCIT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취업하란다. 그러면은 그럼 와라 그러죠. 그럼 네가 그럼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생활 감수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3년을 감수를 할 수 있다면은 와서 도전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이제 본인이 하셨던 구직 방식이 지금도 똑같이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요즘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했을 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해줄 만한 그런 조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잡뱅크만 봤는데 요즘은 잡뱅크 말고도 뭐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나? 그거는 제가 지금 와서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VCC 다니는 1년 동안 다니는 과정 중에 제가 실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내가 좀 무서운 일이긴 한데, 그때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차가 없잖아요. 이런 업종일수록 시 외곽으로 조금만 빠져나가면은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네. 제가 다닐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찾을 수 있는 범위도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그래도 나중에 좀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좀 기동력이 좀 있었으면 내가 굳이 알버타까지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인터넷 사이트도 보고 직접 막 업체도 내가 찾아가 보고 하는 것들이 유용하다는 예. 일단은 여기서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일단 이 사람 실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취업할 사람들은 내가 일자리가 있으면 가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인터뷰도 한번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들 손님들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과감히 와라. 과감히 오셔갖고 발품을 자기가 진짜 팔아야 돼요. 진짜 한국에서는 뭐 능력 좋으신 분들은 뭐 서로가 모셔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솔직히 캐나다에서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진짜 무엇이든 간에 일단 처음 시작은 무조건 경력에 가장 근접하고 내가 가장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1.5%가 진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친한 친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친한 사람들이 서로 소개도 해주고, 그런 이제 계속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침 이제 어프렌티스 하나 구하고 있다고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알버타에서 이쪽으로 오자마자 그쪽으로 취업이 된 거죠. 일단은 거기를 그만둔 지 한 달인가 있다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연기를 했죠. 그러면 신청은 그 전에 했었던 거예요? 예, 그 전에. 알버타 가기 전에 UCC 다니는 도중에 제가 이민 신청을 해놨었죠. 진짜 여러 군데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핵심은? 예, 핵심은 진짜 여러 군데 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잡배나 그런 데서 보이는 데마다 무조건 그냥 집어넣고, 구직자한테 원하는 게 내가 매니저인 내가 어떠한 업무에 관한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입맛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자기가 찾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걔가 원하는 답을. 좀 무슨 얘기긴 한데 학생이고 그러니까 차가 없잖아요. 이런 업종일수록 시외곽으로 조금만 빠져나가면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